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 이제 산업안전기사 첫 강의 안전관리론 시작을 하죠. 제가 이제 OT 때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산업안전기사 내용 자체가 워낙 많죠. 안전관리부터 해서 인간, 시스템 공학, 그리고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안전까지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안전에 대해서 총망라를 해놓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양이 많아서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타 자격증에 비해서 많지만, 자, 기계, 전기, 그리고 이제 화학, 건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론, 그리고 이제 인간공학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과목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많은 양이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그 과목마다 대표적인 내용, 그러니까 깊게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이제 쉬운, 뭐 쉽다고 하면 쉽고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약간 쉬운 대표적인 이론 위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한다, 막 이 내용을 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가고, 무슨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산업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언제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던가 안전관리자로 이제 업무를 하겠죠. 그때 그 맞는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한다? 지금은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자, 안전관리론에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역대 최근 한 5, 6년 기출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한 18회차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해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도 순으로 제가 이제 중요한 정도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 한 6년 동안 한 번 나왔다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10번 이상 나온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이제 심도 있게 좀 설명을 하고, 중간 빈도에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 많이 안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선 막 그 부분에 있어서 막 그 외운다고 막 계속 이렇게 딸딸딸 쓰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적어도 한 70점 초반 정도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안전관리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론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이 각 산업,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 왜냐면 좀 그냥 쉬운 내용이 아니고 막 이런 심리학도 나오고 교육학도 나오고 이것저것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공부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인간공학. 자, 첫 번째로 이제 안전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은 뭔가요? 항상 우리가 어느 산업 현장을 가든 아니면 어딜 가든 안전 제일, 뭐 안전 우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전은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길만 걸어가도, 아니면 어떠한 건물에 들어가도, 아니면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도 전부 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길 가다가도 당연히 요새 막 싱크홀도 많이 생기잖아요. 바닥이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위에 건물에서 뭐가 날아와서 머리나 아니면 몸에 맞아갖고 이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여러 가지 이 생활 속에 모든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바닥 안전하게 잘 점검하고 안 뚫리게 하겠죠. 그리고 건물에서 뭐 떨어지지 않게 건물이 잘 있나, 아니면 유리나 부착물들은 잘 고정이 되어 있나,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하겠죠. 그래서 안전이란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럼 위험은 뭔가요?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이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자, 이 전자칠판이 만약에 과열돼서 과전압으로 폭발할 수 있겠죠. 위험,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 나면 제가 이제 다치거나 저도 화상을 입거나 부상당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천장에서 텍스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이란 잠재적인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리에서 안 떨어질 것 같죠?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전등 간다고 전등 나가서 전등을 갈았는데 동그란 전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하는 쇠가 있죠. 그런데 그걸 잘 고정을 안 해갖고 하필이면 제가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머리랑 어깨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흡수를 하죠, 충격을. 그래서 이제 당연히 머리에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닙니까? 깨지더라도 그 파편이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이 위험이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그래서 이 위험과 안전 여러분들 같이 잘 보시면 좋겠죠. 위험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 안전 관리는 뭡니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디 터널에 갇힌다, 아니면 바다에 빠진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인력과 그리고 이제 물자들이 동원되죠. 그 값어치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그리고 당연히 재산의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죠. 어디 건물에 불이 났다,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불을 끄잖아요. 왜냐하면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생명. 자, 다음에 이제 아차 사고라고 해서 니얼 미스라고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차 사고.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는데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재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차를 타려고 딱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빠졌어요. 어쨌든 사고는 사고잖아요. 그런데 다시 끼면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합시다. 손잡이가 아예 부러진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이제 잘못돼 갖고 걸쇠가 빠졌다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도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화재.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가 이제 천장에서 텍스가 떨어졌는데 텍스가 깨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자, 안전사고 보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즉 간접적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 자, 그래서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고의성이 없어요. 일부러 사고 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차 이렇게 기계를 쓰고 있는데 내가 나 일하기 싫으네, 오늘 좀 다쳐야겠지 하고선 딱 기계에 손을 넣는다던가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지만 당연히 일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전사고라고 하죠. 재해는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대재해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빈도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 10번 이상 나왔던 겁니다. 최근 6년간. 그리고 중빈도라고 하면 한 5번에서 10번.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은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빈도는 1년에 매 회차 아니면 2회차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나오긴 나오나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1년에 딱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최빈도, 중빈도, 뭐 저빈도 이렇게. 이거는 중빈도에 해당합니다. 한 최근에 6년 동안에서 한 7번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그냥 문제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어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뭐다? 무조건 중대재해로 봅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당연히 중대재해로 보겠죠. 자, 두 번째 조건. 이게 첫 번째죠.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요양 몇 명? 2명 이상.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그리고 2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자, 3개월 1명. 그러면 중대재해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무조건 3개월이 2명 이상 있어야지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1명이잖아요. 그리고 2개월이 2명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3개월 1명이고 2개월짜리가 2명이니까 그러면 이거 합해버리면 4개월짜리 1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아닌 것은이라고 하면 이거 3개 주어지고 이제 다른 거 하나 보기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암기를 해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왼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뭔가요? 산업재해란 한마디로 그냥 일하다가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많습니다. 뭐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산업재해로 들어갑니다. 자, 안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 할 임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그리고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중점 개선 항목, 시설, 기계장치, 작업 방법 이것도 한번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거는 한 중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딱히 이렇게 말로써 한 3-4번 읽어보시면 틀리지는 않으나 실기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뭐 3가지 또는 4가지 이상 4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면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죠. 이 중에서 4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외우죠. 외우기 편한 걸로. 그런데 문제에서 그 밖에 관련 사항은 뭐 적지 마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빼고 외워야겠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한 저빈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크는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제조했다.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약간 사용 중에 다칠 수도 있는 물건으로 해볼까요? 자, 악력기라고 합시다. 악력기. 악력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 자, 설계상의 결함.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상의 결함, 그다음에 표시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자,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서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자,
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프링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큰 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이제 이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 기구죠. 그런데 설계상 이 고정하는 부분을 뭐 약한 플라스틱으로 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이 깨져갖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렇듯이 분명히 이 제품에 맞게 설계는 했는데 이게 그 내구성을 잘 고려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함 때문에 이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마디로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그 밖에 표시를 했다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결함. 참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사 먹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특히나 이제 전자 아니면 기계 제품을 샀을 경우 여러분들 그런 설명서 잘 읽어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설명서 같은 거 잘 안 읽어보시는 경향이 좀 많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주의하시오, 주의하시오, 주의하시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죠. 특히나 막 이슈되는 것들 많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매뉴얼이 되게 두껍죠. 근데 사실 그런 거 많이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안 읽어보고선 만약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냥 차가 왜 이래요? 아니면 이러한 설명, 지시, 경고 이런 걸 읽어보지 않고 물건 이거 사용하다가 뭐 이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표시는 하지만 만약에 그 제조자가 그런 표시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악력기를 사용하다가 스프링이 끊어질 수 있어가지고 끊어지면서 이 사용하고 있던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 주의를 하시고 뭐 점검을 하세요라는 이 표시를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고 악력기, 뭐 재질, 플라스틱, 철 이렇게만 해놨으면 이러한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조상의 결함. 이런 건 다 돼 있었는데 설계 제대로 되어 있고 표시 제대로 되어 있는데 불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불량 검수를 제대로 못해갖고 그대로 물건을 출하시킬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조상의 결함. 그래서 제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생산하는 거나 하거나 그러한 이런 사용자는 이런 업체의 대표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설계상, 표시상, 제조상. 이거는 그래도 저 빈도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 예제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나왔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망자가 1인 이상인데 2인 이상이죠.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들어갑니다. 자,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데 6개월 이상이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죠. 당연히 12명이니까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짜리가 4명이죠. 3개월에 2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2개월 지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N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 4번이죠. 자,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뭐였죠? 설계 그리고 표시 제조상의 결함이죠. 사용상의 결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기에서는 이렇게 쉽게 딱 단답형으로 고를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안전조직과 인적자원관리 보겠습니다. 자, 안전조직은 여러분들이 최빈도입니다. 이 산업안전 시험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 회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별표를 많이 해주셔야겠죠. 자, 안전관리 조직의 목적. 한마디로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거 만들어야 되죠.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당신은 뭘 하고, 당신은 뭐 교육을 하고, 당신은 뭐 이거 잘 치우고, 당신은 이런 거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만든 거죠. 자,
만들어야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험 제거 기술의 수준 향상. 다 같이 이렇게 딱딱 자기가 할 일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직 간 종적, 횡적, 신속한 정보 처리와 유대 강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인형, 스태프형, 그리고 이 두 개의 장점을 섞어놓은 라인 스태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을 봐야겠죠. 자, 라인형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부터 볼까요? 라인형. 자, 100명 이하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100명 이하의 어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조직 유형이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 경영자가 있습니다. 중간 뭐 라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안전지시, 이 실선 안전지시, 점선을 생산지시라고 봅시다. 생산 현장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지휘와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계통이 되어 신속히 전달되며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조직 유형이다. 명령과 보고가 상하 관계뿐이므로, 자, 특징 나오죠. 간단 명료하다. 자,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된다. 신속하다. 신속하고 철저하다. 규모가 커지면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특징이냐면 소규모 회사에서, 자, 사장입니다. 왕. 그리고 이제 사원입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산업안전책 1000개 만들어. 그리고 만들다가 책 찍다가 프레스 조심하고, 책 종이 하다가 종이 손 베는 거 조심하고, 뭐 하면서 이거 종이 꺼낼 때 뭐 하고, 종이 나르다가 뭐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겠죠. 한마디로 이 위에서 오늘 만들어야 될 이 생산량과 그리고 그 생산 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까? 만약에 책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차를 만듭니다. 차는 큰 회사니까 좀 다른 걸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모니터를 만드는데 모니터 이런 플라스틱만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조금 하겠죠. 그러면 찍으니까 뭐 조심하고, 이거 할 때 좀 주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그만 회사에서 이 생산과 안전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대신 조그맣고 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와 생산을 동시에 전달을 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형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신 어떻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돼요. 안전에 관한 뭐가 없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이런 중간 관리자나 이런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그냥 안전교육 한 몇 시간 듣고 와서, 아,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뭐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 몇 개 만들면서 이렇게 해. 라고 딱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전문가도 아니죠. 그리고 몇 개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보통 이렇게 안전 지키라고 하면 잘 지킵니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보통 이런 회사,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무시를 하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냥 뭐 평소에 이거 맨날 하던 건데 뭘 이렇게 신경 써?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라인형의 장점과 단점 봤죠? 장점은 어때요? 빨라요. 바로 그냥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저도 규모가 작은 48명짜리 회사를 다녀봤고, 아니면 규모가 큰 대기업도 다녀봤습니다. 대기업은 뭐 몇천 명 되죠. 다 다녀봤는데 각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침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 다 모입니다.
사장님 지시하에 전부 다 모인 다음에 오늘 생산은 뭐 만들고 연구는 그럼 뭐 하고 아싸 화이팅 하고선 딱 들어가죠. 뭐 또 5분 10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인형.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조그만 회사인데 안 그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현재 한국의 이런 산업 현장이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회사는 뭐 10명이라도 잘 지키는 회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태프형에서 참모 조직입니다. 자, 100명에서 500명 혹은 1000명 이내, 한마디로 중규모 기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아주 큰 회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스태프형 그리고 참모 조직. 자, 생산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왕이죠. 이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있고 이제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안전이라 그랬죠. 점선이 생산이라 그랬죠. 자, 이쪽에서는 생산에 관한 지시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따로 둬요. 안전 전문가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안전에 관한 지시만 합니다. 어떠한 형태인지 아시겠죠? 생산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자, 안전관리 조직 부서를 따로 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만 한다?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일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을 쓸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50명 이내 회사에 가보면, 저도 뭐 옛날에 이제 화학회사에 연구로 들어갔었지만 말이 연구지 다 해요. 생산도 해야 되고, 사람 모자라면 다 땜빵 해야 되고, 사람 모자라면 또 가서 실험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품질 뭐 보증 그리고 품질 관리 다 해야 되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뭐만 한다? 생산은 생산만 하고 중간에 뭐 품질 관리는 관리만 하고 뭐만 해요? 안전관리 부서는 안전관리만 한다. 그래서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자, 주된 역할 딱 이렇게 가서 봐요. 생산 현장 가서 본 다음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겠죠. 전문가가 가서 아, 저 현장은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다 적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 있겠네. 이쪽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네 해서 전부 다 이런 정보의 수집과 주지, 활용,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해요. 정보를 수집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아, 이렇게 실시해서 어떻습니까? 실시를 해서 안전에 관해서 우리 회사는 이제 무사고 이제 안전 제일로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생산 부분은 아침에 사장이 이렇게 말만 해요. 야, 오늘 이거 1000개 만들어. 끝이에요, 그게. 안전은 안전관리자한테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 사고 나면 네 책임, 사고 나면 네 책임, 사고 나면 네 책임, 난 책임 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태프는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안전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빨라요. 왜냐하면 라인형은 어때요? 생산과 안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생산하면서 이제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관리 전문가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것만 보는 겁니다. 어떠한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만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죠.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죠. 자, 전문가가 한다. 기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쉽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생산자는 이럽니다. 아, 그냥 한 번에 알려주지. 하고 또 안전 또 하고 늦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와서 자꾸 알짱알짱거리면 아, 쟤는 아까부터 이렇게 얼레벌레 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일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실제로 좀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권한 다툼. 자,
100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안전 지키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 100개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100개 만들다가 오늘 안 끝나요. 안전을 지키면서 만들면 100개 못 만들어요. 여기서는 야, 100개 만들어. 여기서는 안전 지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스텝한테 뭘 줘야 됩니까? 스텝한테 특징, 권한을 좀 부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왕이? 사장이 부여를 해줘야지 스텝이 어느 정도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 부서는 이러한 약간 권한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일해보면 안 그렇죠.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거친 분들도 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네가 해봐 이래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나 뭐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해. 나 퇴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9시까지 일해서 5시까지 끝낸다고 합시다. 근데 안전 지키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아 몰라 안 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습니까?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줘야지 되죠. 그런데 권한을 또 많이 줘버리면 월권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어쨌든 한 분야의 파트잖아요. 그래서 생산도 생산 파트가 있고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도 안전관리 파트가 있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만 또 많이 권한을 줘버리면 좀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었습니까? 라인 스태프형 조직을 만들었죠. 자, 이것은 뭐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적합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 인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관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 스태프는 안전에 관한 기획, 입안, 조사, 검토 및 연구 등을 행한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똑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일로 가요. 실선은 안전이라 그랬죠. 안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안전이.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이. 생산에 관한 지시사항도 이렇게 내려가요. 자, 어떤 특징입니까? 이 대표는 밑으로 안전과 생산을 다 지시를 합니다. 라인형이죠. 자,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누구한테 합니까? 대표자한테 안전에 관한 어떻게 합니까? 안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오죠. 뭐냐면 자, 스태프형이랑 여러분들이 라인 스태프형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태프형은 일방적으로 가요. 자, 스태프형은 안전관리자가 왕한테도 생산자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협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인 스태프형은 뭐냐면 오늘 이거 1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전관리 좀 시키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대표가 아 근데 이거 오늘 좀 몇 개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에 관해서 이거만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서로 협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가 않죠. 여러분들 스텝이랑 라인 스태프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해요. 안전에 관한 스태프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 스태프의 사고, 생산 기술의 안전 대책은 라인에서 한다. 다 서로 협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려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인형은 이러한 대표가 안전에 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전 전문가가 다 서로 협의해서 알려주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대표도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직접 협의를 한 다음에 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듣고 그거를 내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직접 명령하지 않잖아요.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하는데 대표가 시키면 아 예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조금 더 명령 체계가 좀 수직적이긴 하지만 말은 더 잘 듣겠죠?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접 내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책임과 권한도 부여를 해줍니다. 다 이렇게 하고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오늘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내가 시킬 거니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자가 모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직접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직접 안 하고 대표가 이렇게 책임을 지면 되는, 대표랑 안전관리자랑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활동과 생산 업무가 유리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이상적인 조직 형태다. 자, 이상적이다.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면 라인이 스태프에 의존하거나 활용치 않은 경우가 있다. 역시나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월권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렇지만 어떻다, 서로 이제 적정한 협의하에 잘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명령 개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안전에 관한 응급조치, 통제 수단이 복잡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전문가는 여기 있죠. 내려갔다가 다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다시 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스태프형은 어떤 장점이 있죠? 직접 보죠. 스텝이 직접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나, 라인 스태프형은 다시 거꾸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응급조치 그리고 통제 수단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 조직은 거의 매번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작정 그냥 책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설명,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왜 해요? 모든 이제 이런 기업에서 인성 검사, 인적성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막 회사 취업한다고 이런 거 많이 준비했었는데 맨날 뭐 이런 거 뭐 쓰고 막 도형 이런 거 찾고 뭐 하잖아요. 왜 합니까? 사람과 일과의 관계 정립하기 위해서. 적성의 기본 요소는 지능, 작업자의 적성 요인은 지능과 성격, 흥미 이런 게 맞아야 되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막 지루한 건 되게 싫어해요. 지루한 건 엄청 싫어하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지루한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죠. 막 그런 거 막 유튜브 같은 거 영상 올라오잖아요. 되게 막 귀찮아하는데 박사 같은 거 되게 잘 잡아요. 엄청나게 빨리 잘 잡고. 그런 거 뭡니까? 적성은 이게 아닌데 어때요? 여기에 이런 거에 또 맞는 맞는 딱 그런 재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인간의 적성과 안전과의 관계. 자, 사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이렇게 뭐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5일장 치르고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위험한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정하게 이제 적절히 고려를 해서 잘 배치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성 검사하고 직무평가하고 인사권자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의 특징에 어떤 게 들어간다. 그래서 뭐뭐가 있다. 타신객 표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직무 적성 검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직무 검사 회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타당해야 되죠. 누가 봐도 타당하고 옳아야 되죠.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뭐 잣대를 들이밀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되겠죠. 일정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회사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게 딱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표준화 규준은 뭐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라인 스태프형. 자, 라인 스태프형 나와 있죠.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겠습니다.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죠. 전부 다 왕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내려가야 되죠. 전부 다 손이 그어져 있죠.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발생할 수 있죠. 자, 명령 개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죠. 자, 생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죠. 다 내려가는 거죠. 생산 부분은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게 스태프형입니다. 자, 직무 적성 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 객관성, 타당성은 있는데 재현성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뭐가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안전관리 조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위주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중대재해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